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새학년을 맞은 학생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목표를 잡을 텐데요. 올해 사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올해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1차 시험일이 7월 29일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데요. 육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경찰대학까지 1차 시험일이 겹칠 경우 이 수험생들은 사관학교와 경찰대학간의 중복 지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모집 요각은 3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경찰대와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잘 체크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졸업생과의 진학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입니다. 올해 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1학년을 맡아서 신입생 입학식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설렘도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 처음 마음가짐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학년 말이 되면 어떻게 보면 처음 볼 때 예쁜 모습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해서 여러분들이 1년을 쭉 유지한다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배재고등학교 진학진로 부장이신 이정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배재고등학교 이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사실 그 처음처럼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통 해가 바뀌면 새로운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3월 달이 되면, 3월 1일이 되면, 오늘 같은 날이 되면 새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신입생이 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감회가 새로운 것이 아까 정주원 선생님이 1학년 담임 맡았다고 하는데 저는 올해 1학년 학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네, 우리 아들이 올해 그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 다른 때보다 좀 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처럼 보통 이렇게 해가 바뀌거나 이렇게 새로운 첫날이 되면 마음가짐을 되게 새롭게 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아까 정주원 선생님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정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먹었던 마음처럼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서 끝까지 한번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 이치우입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새로움이 이제 새로운 단어로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회자되는 그런 3월인데요.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너무 길게 뭐 1년이나 또는 3년 이런 계획보다는요. 한 달이나 한 주 아니면 하루의 계획을 좀 잘 실천할 수 있는 매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루가 모여서 이제 한 주가 되고요. 한 주가 모여서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꿈을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정주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경찰관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84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16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역사에 대한 관심, 운동, 경찰관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정책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탐구형 인재전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KGU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화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경찰의 일상생활을 담아놓은 동영상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 적성에 제일 맞다고 생각한 게 그게 제일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상담은 이정현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뭐, 들으셨겠지만 우리 학생이 여학생인데요. 진로 희망이 경찰관이에요. 예. 사실 그 경찰관 그러면 왠지 그 악당을 잡아주는 그런 뭐, 멋있는 아저씨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네. 우리 학생이 여학생인데도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진로 희망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 학생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뭐 활동도 그런 활동도 했고 그리고 책도 도서도 그런 책들 좀 많이 읽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경찰이 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하는 능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체육 성적을 쭉 봤더니 체육도 다 100점이더라고요. 성적이. 그래서 체육 능력도 좀 갖고 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경찰관이 되기 위한 그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학생이 금방 말씀을 했지만 그 파출소에서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학생이 좀 경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자신에게 더 잘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예. 제가 우리 좀 서류를 쭉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만 마친 상태예요. 근데 그 서류라는 것도 사실 제가 보통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이 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여야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랄까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2월 달에 출력된 자료를 받아서 완성되지 않은 그런 서류를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어떤 그 전형 같은 걸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네. 1순위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일단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2학년이라고 제가 올해 2학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어떤 교과 성적이라든가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의 어떤 그 실제 선배들이나 또는 대학에서 발표했던 그러한 그 합격자들의 성적을 이렇게 쭉 종합해봤을 때 우리 학생이 현재 한 2.8등급 정도 됐잖아요, 내신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는 그런 평균 등급이 2등급에 3등급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학생부를 살펴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학생 그 학생부를 살펴보니까 교과 세부 능력하고 종합 의견이라는 항목이 내용이 비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본인이 출력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입력이 됐는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세부 특기사항이랑 종합 의견이요? 예, 세부 능력 특기사항. 네네. 그거를 다 그 담임 선생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네. 세부 특기사항은 되도록 그 1학기 다 과학은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종합 의견도 들어가 있죠? 네. 그래요. 기록만 안 돼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학생부를 출력한 시점이 2월 중순이었어요. 중순이다 보니까 아직 미완성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우리 학생 같은 금방 확인했다 보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좀 확인해서 정말 비교 활동이라든가 좀 최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부 능력 및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물론 된 점이 제가 봤을 때 누락됐지만 좀 더 자세하게 잘 돼 있어서 보완이 될 것이라고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어떤 교과 성적을 좀 더 향상시킨다거나 또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비교과 활동하고 잘 연계되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한다면 1순위로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추천해드리고요. 일단 2순위로는 이제 논술 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뽑는 선발하는 인원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간 밀려 있는 상태이긴 하고 그다음에 또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경쟁률도 또 높은 편이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도 물론 논술 실력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성균관대라든가 또는 중앙대, 경희대 등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물론 올해 기준입니다. 2018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예요. 근데 다행인 건 그 탐구가 한 과목만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그 학력 평가를 봤더니 충분히 충족을 해요.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보통 2개 영역 등급 합 4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대학들이 거기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를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논술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가지고 아직은 1학년이잖아요. 1학년을 마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도 한 번쯤 조금 생각을 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순위로 논술 전형을 추천해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3순위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굉장히 교과 성적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학생부 성적이 1학년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성적이 좀 더 향상된 점을 보였어요. 그런 점이 저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 앞으로 지금 현재 2학년 올라와서도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점점 상승한다면 한 번쯤은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전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 종합 전형과 달리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도 제법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대학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3순위로 교과 전형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유리한 전형 2순위를 논술 전형으로 꼽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부터는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보면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니까요. 국어가 3등급이고 수학이 2등급, 그리고 탐구 영역 중에 생활과 윤리는 2등급, 그리고 사회문화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대평가로 성적을 올해부터 바뀌는 그러한 영어 같은 경우, 그리고 한국사도 2등급의 성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두 과목의 평균 등급을 내보니까 2.16 등급입니다. 그래서 학력평가 성적표를 확인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100분위 성적은 알 수는 없었지만 2등급 초반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저는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9월달, 전년도 9월달하고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수학과 영어는 2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그리고 지난 9월 학력평가 성적과 비교를 해봤을 때 탐구 영역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약간의 성적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리 학생이 아직 2학년인데 탐구 성적도 좋거든요. 네.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시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우리 학생이 원하는 정책학과, 공공인재, 뭐 경찰행정학과 각 대학이 이제 최고 점수를 찍는 좋은 학과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좋아서 그나마 좀 기대는 할 만한데 탐구도 또 2등급, 1등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3학년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국어도 지금 아쉬운 건 국어가 좀 3등급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정시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그 서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시를 항상 기반으로 수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이 모든 전형에 대학 입시의 모든 전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을 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아직 1학년이니까 2학년, 3학년 꾸준히 유지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화면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학생부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가 3등급, 수학 2.5등급, 영어 3.5등급, 사회 2등급으로 국수영사 평균 2.84등급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교과는 2등급의 사회이며 영어는 3.5등급으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은 그 사회하고 그리고 수학 성적이 우수하고 3.5등급을 받은 영어 교과 성적이 가장 저조합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내신 어떤 분석을 해봤을 때 내신 추이를 보니까요. 학교 성적표 추이 봤을 때 국어 교과 성적이 1학년 동안 계속해서 3등급을 유지했고요. 수학 교과는 1학년 1학기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그리고 영어 교과도 역시 1학년 1학기 4등급에서 2학기 3등급으로 각각 1등급씩 상승한 점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학년 1학기 성적보다는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적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네네. 좋게 반영이 되는 예, 거죠? 굉장히 좋은 점이죠.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영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유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우리 학생은 비가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우리 학생이 1학년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저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물론 그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열심히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제 수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수상이 그 표창장에 봉사와 관련해서 표창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회가 아까 그 1등급 받았잖아요. 사회도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탐구대회라든가 또는 연구대회에서 한 6번에 걸쳐서 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그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학교 생활에 충실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대신 이제 교내 토론이라든가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인문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라든가 또는 봉사 관련 그런 수상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인데요. 동아리도 이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근데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도 어떤 그런 관련해서 어떤 수상 영역이 좀 약간 부족했던 점이 아쉽긴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역사 관련 캠페인 활동도 하면서 굉장히 우리 학생이 그 동아리 활동에서도 열심히 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봉사활동과 연계한 그러한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하게 되면 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봉사활동을 보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진로와 연계한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파출소에서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진로 희망이 경찰관이 되기 위한 그러한 그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진로 활동을 보게 되면 프로파일러에 대한 탐구 학습을 약 6개월간 진행을 했더라고요, 우리 학생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프로파일러도 결국은 이제 경찰 분야의 하나의 그 업무잖아요. 이제 그런 쪽인데, 이런 쪽에 관련돼서 활동을 했다는 것. 그것도 단기간이 아닌 6개월 동안 학습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높게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와 만남도 통해서 어떤 그 진로에 대한 그런 희망을 얻었고, 그리고 대학 탐방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좋게 봤고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탐구 활동이 굉장히 돋보였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리고 구름을 줬던 부분인데요. 이제 자율활동인데요. 사실 자율활동은 우리 학생이 학교 행사에는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했던 부분들은 약간 좀 아직 돋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 개별화된 적극적인 그런 활동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자율활동도 사실은 진로와 연계된 그런 자율활동으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부분인데요. 독서도 우리 학생이 전공 관련 독서는 했습니다. 사실 그 수학에서 어떤 범죄 수학이라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희망하는 그러한 진로와 관계된 그런 책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전공 독서를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독서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인문 나중에 제가 그 논술도 좀 약간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다양한 독서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좀 약간 다독도 필요합니다. 지금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읽은 거 책을 좀 쭉 보니까 한 8권 정도 읽었는데 한 1학년 정도 마치고 되면 한 15권 정도 이 정도는 읽어주는 게 가장 좀 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독도 약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책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정형 선생님께서는 자율과 독서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정형 선생님 분석해 주신 그 내용의 자율이나 독서 활동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우리 학생에게 교과나 이 비교가 두 개를 좀 양분해서 이제 아직 2학년이니까 시간이 2학년, 3학년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교과도 사실은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비교과에 시간을 많이 활동 위주로 해서 시간을 넣게 되면 사실은 교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 비교과의 내용들을 잘 좀 정리를 해 보시고요. 더 추가해야 될 부분 아니면 좀 이제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될 부분들을 좀 잘 분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활동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경찰관이라면 사실은 양분을 해보면 선과 악이면 선 쪽이고요. 좋다 나쁘다면 좋다 이런 쪽인데 그런 긍정적인 마음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좀 추가로 해 나가시고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교과에 관련되는 것들도 조금 더 시간 할애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선생님, 우리 네.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는 대학 중에 제가 주목할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지망으로 희망했던 대학이 한양대학교 정책학과고요. 그리고 2지망이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였고요. 3지망이 경기대 경찰행정학과였는데요. 저는 그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제가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3지망인 경기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도전 가능성까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다른 학교의 어떤 학과보다는 직접적으로 연관도 돼 있기도 하지만 경기대학교 제가 경찰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2016학년도 합격생의 평균 성적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3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1학년을 마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2.8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 비교과 활동을 했다고 좀 보기 어렵고, 그리고 교과 성적이 2.84등급 정도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1학기보다 그리고 2학기 성적이 좀 더 향상되고 이런 점들도 쭉 봤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어떤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네. 어떤 경기대학교 합격생의 평균 등급에 충분히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제가 이걸 했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찰 관련 그런 봉사 활동도 또는 진로 활동도 우리 학생이 꾸준하게 지금처럼 이루어진다면 3지망이 경기대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추천을 드렸고요. 좀 더 제가 경기대학교에 대한 그 특징이라든가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3명인데요. 지금 경쟁률이 작년도 경쟁률이 41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도에는 그 K조 학생부 종합전형이 1과 2로 나눠져 있었어요. 분할이 됐었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서 더 경쟁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1단계에서 3배수로 해서 서류만 100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요. 2단계는 1단계 50, 면접 50 방법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제출되는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가 해서 선발하고 추천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인성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종 선발하는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네. 수능 최저 학력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K조 학생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가 통합으로 해가지고 올해 선발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더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합격생의 평균 등급을 보니까 2.3등급 정도 됐었고요. 올해 우리 학생이 2.84등급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교과 성적을 갖다가 우리 정상평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2.84등급이라고 해서 크게 부족하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의 영역에서 봤을 때 교내 활동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저는 충분히 아직도 더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서 지금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사실 그 추천 전형은 제가 아까 2순위로 말씀드렸던 논술 전형에 대한 좀 부분들을 네. 좀 다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인데요. 인원은 적게 뽑지만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논술고사 우수자 전형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이 4명인데요. 작년도에 경쟁률이 60.25대 1이었습니다. 전형평가 방을 보게 되면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 40입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고사 같은 경우는 6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언어 영역과 사회 영역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를 하는데 한 문제당 30점씩 해서 배당을 하고요. 그리고 문항당 700자에서 한 550글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문항당 글자 수를 제한되어 있고요.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통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최저도 요구하긴 하지만 경기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이 약간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2016학년도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을 보니까 2.9등급이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사실적으로 우리 학생이 2.8등급이니까 거의 근사치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리고 대신 교과가 전교과를 반영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국수 영사로만 했을 텐데 사실 과학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대신 이제 논술고사를 좀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논술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학생의 그 수상 경력 중에도 보면은 체험 수기라든가 또는 보고서 대회 같은 데에서 교내 수상한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글 쓰는 능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해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했었고 선생님의 네. 논술 네.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